문예술 4강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역사와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아마 옛날에 배웠을 단군 신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과 그리고 또 한국의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해가지고 쓰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나온 한국의 그런 역사와 관련된 이론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봅시다. 첫 줄부터 들어갈게요.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단군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조선 왕검조선 조항이 첫 장으로 편철된 이유는 그것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자, 한번 볼게요. 삼국유사에는 단군 이야기가 첫 장으로 편제가 되었대요. 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죠. 단군 이야기가 편제된 이야기가. 그게 왜 때문이에요? 우리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단군 이야기, 즉 고조선의 이야기를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한 역사인식 어떤 거예요? 그게 고조선 단군의 이야기가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는 바로 그 역사인식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러함에 해당하는 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역사인식은 조선시대로 이어졌대요. 자, 우리 삼국유사라는 것도요. 어쨌든 조선시대 이전일 거 아니에요. 그쵸? 삼국시대에 대해 썼다는 건 삼국시대 이후라니까 아무래도 고려시대 때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그게 조선까지 이어져가지고 단군은 1000명을 받은 첫 임금이 되었대. 자, 단군은 그래서 뭐예요? 1000명을 받은 첫 임금이다 라고 보셔야겠죠. 1000명은 뭐야?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첫 번째 임금이고요. 기자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 뒤에 문명교화를 연 임금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사람과 기자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군은 고조선, 기자는 우리가 기자조선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뒤에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사학자의 연구가 또 따로 있었대요. 자,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후의 얘기죠. 이건 또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연구가 또 다르대요. 이 연구는요, 어때요? 단군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한대요. 그쵸? 그리고 후대에 역사성을 부정하고 후대에 윤색과 가작을 논증한 기 일세이래. 논증하기 대부분이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즉 단군이 1000명을 받은 첫 임금이고 기자는 문명교화를 연 임금이다. 이런 말이 아예 아니라는 거야. 이걸 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후대에 저런 식으로 꾸며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색 뭐 꾸며내고 가작 다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한 게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군 이야기에서요. 종족적, 문화적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화소는 천손강림과 곰이라는 화소래요. 자, 이때 화소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에도 시대 언제예요? 일본이죠. 일본의 에도 시대라는 시대부터래요. 그쵸? 그렇다는 건 뭐 이제 에도 시대가 사실 그 임진왜란 그쯤이잖아요. 그쵸? 단군 이야기를 접하는 일본인들은 단군을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신대기에 등장하는 스사노 미코토나 그의 아들로 파악하려고 했대. 그러니까 일본인의 아들로 파악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인식 뭐예요? 이와 같은 인식 단군이 뭐야? 이런 사람들의 일본인의 아들이라는 인식은 단군을 실존의 역사적 인물, 어떤 인물? 스사노 미코토. 그쵸? 이 사람과 같이 서술을 하되 일본 신화 안으로 끌어들인데 왜? 이 사람이 일본인이니까. 그쵸? 일본 신화 안으로 끌어들여서 계통을 파악하려고 했대요. 자, 단군에 대한 이러한 인식, 어떤 인식? 역사적 일본의 어떤 일본인이거나 아니면 일본인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인식은 근대 일본의 한국사 서술로 이어졌다라고 하네요. 그치? 그래서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논조인 일선동조론의 근거래요. 자, 일선동조론이 뭐예요?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을 가졌다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단군이 바로 뭐예요? 이 일본인이라는 거, 그치? 스사노 미코토 이거나 아니면 스사노 미코토의 아들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어차피 조선과 일본의 조상은 둘 다 일본인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겠죠. 자, 한편
일본인들은 단군 이야기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데요. 그쵸? 단군 이야기가 이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실존하는 실존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겠죠. 너희가 다 지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만희시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대요. 곰과 혼이 나여 단군을 낳는 이야기의 내용은 북방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문화, 그러니까 너희의 문화가 아니다. 너희 조선의 문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실제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문화는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너희는 이 시베리아 퉁구스족의 문화를 가져와서 허구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역사 및 문화를 두 개로 쪼개서 고조선 건국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 북방 시베리아 문화의 소산,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본 거고요.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한민족은 오히려 일본과 같은 계통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였다라는 거죠. 뭐랑 연결이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다시 일선동조론과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대한 반발로 우리는 뭐 했대? 해방 이후에,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 학계는 식민사각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축적했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대? 단군 이야기가 당시의 건국과 관련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비록 후대 윤색이 더해졌더라도, 그러니까 각색 새롭게 뭔가 쓰는 것들이 더해졌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어낸 게 아니고 일부가 조금 그래 윤색이 될 수 있겠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단군 역시 실제 고조선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뿐 아예 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람을 좀 올려치기 한 것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였대요.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곰과 호랑이의 인류학과 사회학을 적용하였대요. 그래서 무엇으로?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어땠대?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 동물을 부족의 토템으로 삼았대. 저 토템이 뭐예요? 신성하게 여기는 동식물 같은 거, 상식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래. 그래서 이 동물을 상식으로 삼았대. 그래서 이런 세계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원시사회의 보편성, 원시사회는 다 그렇지. 원시사회는 다들 보편적으로 동물을 토템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이라는 원시사회에서도 역시 뭐다? 곰과 호랑이도 토테미즘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토테미즘의 흔적이고 또 원시문화의 반영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동족 내의 혼인에서 벗어난 이족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동족이 아니에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호랑이잖아, 그치? 그래서 호랑이가 곰이죠, 곰. 하나는 곰이잖아. 그래서 이족혼, 다른 동족이 아니고 다른 종족끼리 결혼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다? 원시 사회의 발달의 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단군의 탄생과 단군이 누구 자식이야? 환웅과 웅녀의 자식이잖아, 그쵸? 탄생과 그에 의한 고조선의 건국은 정치 조직을 발전시키는 사회 발달 과정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인류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토테미즘을 적용해가지고 단군 이야기를 해석한 어떤 하나의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학, 생태학, 정치학과 같은 근대 학문의 관점에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해석한 또 다른 학자들도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대 학문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봤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들은 고조선이 처음 건국된 곳의 자연환경이 맹수가 서식하는 산림지대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럼 이건 뭐랑 관련된 거예요? 지리학, 생태학이죠. 그쵸? 그리고 곰과 호랑이는 각각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을 표상한 거래.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같은 동굴에서 생활하였다는 거는 여성 추장과 남성 추장이 같이 공존하였던 사회를, 병렬적으로 존재하였던 사회를 반영하는 거래. 그러니까 당시에는 호랑이 같은 남성 추장도 있고 곰 같은 여성 추장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군이라는 단일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건요, 남성 추장제의 수립과
추상 세습제가 출현하는 역사적 단계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어때?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었다. 즉 여성과 남성 추장이 병존했다라고 봤지만 나중에 단군 왕검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거는 일단 단군 왕검이 남성이잖아요. 그렇지? 남성 추장제로 통일되었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군 왕검이 진짜 거기 막 엄청 오래 살았다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산 게 아니고 추장이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으로 세습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연구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연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역사적 해석의 시도를 통해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원시사회의 실상이 반영된 기록임을 주장한 대표적 연구들이니까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원시사회와 관련된 실제로 그 실상이 반영된 일종의 기록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지어내는 가짜 허구의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은 해방 이후 남북한 학계에 계승이 되었대. 남한과 북한이죠. 그래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서의 해석의 주요한 논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이 문론 전체가 의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이 지문은. 그래서 어쨌든 식민사학을 연구한 일제강점기 또는 일본의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 한국에서 주장한 주장들이 논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가볍게 정리해봐도 될 정도로 좀 가볍고 쉬운 질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뭐 문학 시간에 배웠던 단군 왕검 이야기랑은 좀 연계해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